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산대군의 망원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월산대군은 성종의 형이 되겠죠.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현재 덕수궁이 임난 이후에 이 월산대군의 집터에 세워진 별궁에서 오늘날의 이 5대궁 중에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는 원래 정당한 왕위 계승권자였지만 당대 세도가였었던 한명회를 장인으로 두었었던 자을상군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해야만 했었던 인물이 바로 월산대군이 되겠습니다. 동생을 왕으로 둔 덕에 큰 집 연경궁도 얻고 또 이 별서인 희우정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대신 평생 글이나 읽고 시나 쓰며 세월을 보내야 됐었던 어떤 의미에서 유유자적한 풍류를 보내긴 했었지만 권력을 갖지 못한 왕족으로서의 이런 근신하는 삶을 보냈었던 분이 월산대군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내다본다는 망원이라는 말이 결국 현세가 아닌 내세를 기약할 정도로 최고 권력의 친인척이 가져야 될 만한 어떤 근신하는 자세를 담고 있는 정자의 이름이 망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조의 그의 할아버지인 세조의 가계도를 보게 되면 이 세조와 정의 왕후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으니 그것이 바로 추중된 덕종, 바로 이것이 세자의 이름은 세자는 의경세자였었죠. 그리고 동생이 예종이 나중에 되게 되는데 이 덕종과 인수대비는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이 계유정난 이전에 서로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게 되었었고 그 세조가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세자로 책봉을 받게 되는 인물입니다만 왕위에 이르기 전에 21살의 어린 나이, 젊은 나이에 일찍 죽게 됨으로써 결국 인수대비는 왕비로서는 오르지 못한 채 결국 궁궐을 떠나야 됐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덕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이뤘던 것이 예종이었는데 예상 밖으로 예종도 그의 형과 마찬가지로 이른 나이에 죽게 되자 결국 왕위 계승권이 월산대군에게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즉 의경세자와 인수대비 사이에서 난 받아들인 월산대군에 넘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월산대군이 왕위에 이르지 못하고 그의 동생이었었던 자을상군이 왕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성종이 왕위에 이르게 되었었던 이유를 배경을 좀 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인수대비의 아버지가 바로 한화이 되는데 한화은 명나라의 로얄 패밀리로 명예 로얄 패밀리로 이렇게 조선 내에서도 대단한 권세를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한화의 누이들이 명나라 황제의 후궁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황친으로서 명나라 관직을 제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 계유정난 이후에 이 왕위를 계승하고 세자를 책봉 승인하는 등 명과의 외교 업무를 전담하면서 대단한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그의 막내딸이 결국 수양대군 세조의 며느리가 되게 되었고 이 인수대비는 성종의 또 어머니이기도 하면서 연산군의 외할머니가 되는 등 조선 왕조에서도 대표적인 여성 권력자의 중심에 인수대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한화기라고 하는 분은 그의 무덤 자체가 여러분들 남양주 능내역이라는 거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 능내라고 하는 것처럼 한화의 묘 자체가 왕릉의 버금갈조로 대단히 컸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인수대비 또한 대항대비로서 조선왕조의 대항대비로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극의 주인공으로 늘 인수대비가 많이 다뤄졌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결국 이 성종은 그의 형을 대신해서
이런 권력 속의 암투 속에서 결국 간택을 받아가지고 성종 왕위로 오르렀기 때문에 결국 이 성종 입장에서는 그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집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의 아버지인 의경왕, 그러니까 의경세자가 되겠죠. 의 사당이 모셔져 있었던 곳을 이 의경묘라고 했었는데, 이 의경묘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지금의 덕수궁 자리에 해당되는 연경궁이 되었고, 이 연경궁을 결국 왕명으로 월산대군에게 하사했었다라고 하는 것, 실록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런 당시의 성종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그에게 또 내렸던 별서가 바로 이 망원정 자리가 되겠는데요. 현재 양화대교 북단 서쪽 지역에 이 망원정 터에 복원이 된 이 별표 모양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 강변도로를 끼고 있는 것이 망원정 터가 되겠습니다. 1925년 을죽 대홍수 때 이 지역이 크게 수해를 입게 되면서 망원정이 1987년에 그 자리에 복원이 되어 망원정이라고 하는 정자의 이름을 갖게 되었었는데, 원래 이름은 희우정이었습니다. 희우정이라고 하는 비가 오는 것을 기뻐하는 정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 망원정의 원래 이름은 희우정은 특별히 농경사회에 있었던 조선의 통치하는 임금으로서 그 나라의 기반이 되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희우정은 세종에게 왕위를 양보한 효령대군의 소유였습니다. 세종은 형을 대신해서 임금 자리에 있는 것이 여간 미안한 일이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자주 희우정을 찾아서 형님의 건강을 묻곤 했다고 하는데, 이 희우정이 1484년에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소유로 바뀌면서 망원정이라는 이름으로 굳혀졌고, 오늘날 이 지역의 동네 이름이 망원동이 되게 되는 유래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우정이든 망원정이든 모두 같은 공간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별장을 차지했던 사람의 운명 또한 비슷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한강변에 수많은 정자가 있지만 그쪽에 동호 쪽의 낙천정과 서호의 망원정이 현재 그 흔적을 분명히 남기고 있는 두 개의 정자가 아닌가 싶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망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망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다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망원정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지도에도 늘 그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760년에 만들어졌던 한양도에도 희우정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경조 오부도에도 망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수선전도에도 망원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관리했었던 왕실의 이러한 정자로서, 한강변의 전제로서 꼽혔던 곳이 되겠고요. 이곳에 남겨진 시 중에 월산대군의 소위 시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격이 차노매라, 낚시 들이우니 고기하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배져오노매라, 이런 시에서도 유자적하던 어떤 풍류를 느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시도 있죠. 저문봄 백윤과 함께 망원정에서 논일자가 라는 시에도 보면 망원정 앞에 춘사물이 저무는데 그대와 술 마시려 봉업 잡혔네. 자, 여기에 마지막 줄을 보면 이 풍류가 평생의 소원을 위로할 듯하니 인간 세상 시비를 배우지 마세. 이런 것들이 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결국은 근신해야 하는 삶을 살았었던 그의 월산대군의 삶을 이해해주는 이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월산대군은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결국 이제 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양재동의 이 태복로의 월산대군 태실과 그의 태항아리 등을 통해서 그의 탄생을 축하했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망원정을 통해서 어떤 인생의 무상함을
읊었었던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만들어진 능골 마을의 월산대군 묘 등을 되돌아보면서 이 망원정을 별서로 두었고 생활했었던 결국 월산대군의 삶,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권력을 늘 근신해야만 됐었던 월산대군의 삶을 되돌아보는 하나의 공간이 망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망원정, 월산대군의 별소였던 망원정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